여기 용인에서부터 서울 청담대교까지 약 30km, 왕복 60km를 이동할 건데요. 저의 발 대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사이에 GS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라면 맛집입니다. 오늘 거기서 오징어 짬뽕 라면을 먹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다리 위로 지하철 죽전역을 지났습니다. 바로 옆에 오른쪽 옆으로 탄천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데 한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경사도는 거의 0에 가깝지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의 내리막길에 가깝습니다. 뒤에서 바람이라도 불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아주 막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돌아올 때 더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지금 자전거 도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와는 다르게 오늘 자전거 타기에 기가 막히게 좋은 날씨입니다. 신나게 달리면 덥고 멈추면 춥고 양지는 덥고 그늘은 춥고, 그래서 힘들다 싶으면 잠깐 멈춰서 주위를 한 번만 쓱 봐도 피로가 쫙 풀립니다.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구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는 없는 중국산 로드 자전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구하기 한창 어려울 때 급하게 구한 자전거라서 이게 자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듣보잡 자전거입니다. 무게도 12kg 정도 나가는 무거운 알루미늄 자전거이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하면서 잘 타고는 있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한강 가서 해장라면을 먹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간만에 많이 마셔서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많이 피곤한데요. 또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일단 입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달리다 보면 술도 깨고 운동도 되고 소화도 되고 좋은 점밖에 없으니까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달립니다. 사실은 해장하겠다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 지난주에 자전거 안장을 새로 구입을 해서 오늘 새 안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안장도 엉덩이가 아파서 알리에서 짭퉁의 S워크라는 그 브랜드의 탄소섬유 안장을 저렴하게 구했는데요. 그것도 여전히 안장통이 심합니다. 안장 위에 안장 쿠션, 그리고 바지도 자전거 용품으로 구해서 입었는데도 안장통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새로 설치한 안장은 한강스포츠라는 곳에서 만든 안장인데요. 사람들에게 평이 좋습니다. 일단은 달려보고 후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인에서 분당 사이에 있는 탄천 위에 다리들을 보면은 지금 공사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에 보강하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놓고 있고, 구조물 아래로 자전거와 사람들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지만 흉물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와서 모든 다리에 긴급 점검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삐딱하니까 다리에 보강하기 위한 구조물도 삐딱하게 보여서 그런지 저런 보강 작업을 해놓은 다리들은 왠지 휘어져 보입니다. 설마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 제 착각에 불과하겠지만 말이죠. 저 앞에 공사 중 표지판이 보이는데 저런 표지판이 나올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출발한 지는 1시간 정도 되었고 거리로는 15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속도는 그렇게 따지니까 15km 정도 되는데 평속은 2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사우론의 눈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성남비행장입니다. 이제 곧 서울 입성하겠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치고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저를 추월해서 앞서 나가는 자전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대회가 있었으면 저는 순위권이었을 것 같은데요. 추월하려는 순간에 앞서가던 자전거가 오른쪽 공터로 빠지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쪽 구간은 직선만 있던 자전거 도로에서 꼬불꼬불 길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재미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끝나면 또 약 2km의 직진 주행도로가 나타납니다. 겁나 지루하고 힘들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처음 이 구간을 지날 때 지루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참.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서울에서 이렇게 탁 트인 장소는 한강 말고 찾기 힘들 거예요. 거의 산도 안 보이고 고층 건물도 보이지 않는 이곳은 힘들다고 정신줄 놓고 달리다 보면은 외국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전거 도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서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다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순례교입니다. 이 동네에 SRT 수서역이 있고 한때 집값으로 떠들썩했던 문정동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다가 갈 건데요. 이제 8km만 더 가면 목적지인 한강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나무에서 뿜어대는 꽃가루가 엄청납니다. 꼭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나 보안경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야 하고요. 벌레나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가 심한 이런 날은 외출을 피하셔야 할 듯해요. 오늘 자전거 달리기에도 온도가 적당하고 자전거를 쌩쌩 달리면서 떼지어 타는 무리도 많지 않아서 위화감을 덜 느껴서 좋습니다. 길가에 있는 풀들 사이로 하얀색 털같이 저렇게 뭉쳐져 있어서 날리는 것들 보이시나요? 저게 버드나무 꽃가루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한창 버드나무에서 뿜뿜하고 있는데요. 버드나무 꽃가루일 뿐만 아니라 그 송화가루 있지 않습니까? 송화가루하고 버드나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차에도 수북하게 먼지가 쌓일 수 있고요. 지금 조만간 또 저기 캠핑을 갈 예정인데, 그 캠핑 텐트 위로 저 꽃가루와 송화가루가 쌓일 생각을 하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마 아파트가 있는 하겨울역 근처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드디어 잠실 종합운동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전거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나들이를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30km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마라톤으로 40km를 달려서 2시간대에 완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옆에 보이는 강은 아직 한강 아니고 탄천입니다. 여기가 탄천과 한강 합류구 지점입니다. 바로 왼편에는 청담대교고 강 건너편은 뚝섬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한강을 두고 탄천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번 루트는 몇 번이나 다녀봐서 익숙한 길인데 평소보다 중간에 덜 쉬어서 다른 때에 비해서 30분은 더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이라고는 알리에서 산 그 탄수섬유 자전거 안장이라고 S워크 짝퉁 안장을 썼었는데요. 그 안장이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그걸 이번에 한강 스포츠 안장으로 저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27,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게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강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기 앞에 보이는 다리는 잠실대교고 그 옆에 우뚝 솟은 건물이 롯데타워입니다. 이 길로 쭉 가면 팔당대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코스라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빠른 자전거도 있고 느린 자전거도 있고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단체 떼캠이 아니고 단체로 자전거를 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항상 집중해서 잘 살펴서 자전거 타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같은 자전거를 타는데 저렇게 빨리 갈 수가 있죠? 아, 타고난 엔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자전거 연습한다고 해서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언제 빨리 달릴 수 있을지 부럽네요. 드디어 목표로 했던 GS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앞에 GS마트에서 수분도 보충을 하고 라면도 한 끼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당연히 오징어 짬뽕으로 선택을 합니다. 라면 끓이는 기계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라면을 끓여서 주니까 뭐 편하고 좋죠. 이게 최근에는 여기 한강변에만 저렇게 라면을 끓이는 기계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시내 한가운데도 편의점을 가면은 저렇게 라면을 끓여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전부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합석을 했는데 일단 조용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주변을 한 바퀴를 돌아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쉬었으니까요. 집까지는 아직 30km를 더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힘이 다 빠졌으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한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은 탁 트인 한강과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서 힐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지나치면서 힐끗힐끗 한 번씩 쳐다보니까요.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여기가요, 복귀하는 길 중에 거의 유일한 내리막길이에요. 브레이크 잡는 일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내려갑니다. 앞에 달려가는 전기자전거 빠르네요. 운동하러 나온 거니까 별로 부럽지는 않습니다. 전기자전거 타면서 운동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럴 거면 자전거를 탈 필요가 없죠. 어디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는 저로서는 전동 킥보드는 나은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전기자전거도 뭐 멀리 회사를 출근한다거나 어디 이동할 때는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는 주차비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1시간당 뭐 비싸면은 거의 6,000원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전기자전거면 아무데나 세워둘 수도 있죠. 근데 전기자전거는 또 감성에 안 맞아요. 만약에 사게 된다면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그 팔아버린 오토바이나 다시 구입해서 돌아다닐 겁니다.
한강까지 오는 코스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가는 길은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코스는 여기까지 달려온 똑같은 코스로 갈 거니까요.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실 때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타시길 바랄게요.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사고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번째는 저거